네, 위진남북조 시대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59쪽. 자, 필기 한번 해볼까요? 제목을 쓰시고. 저희가 제목 있죠? 그리고 우리가 1번하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여기가 1번.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2번.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 하면 끝납니다. 오늘은 좀 짧네요. 그죠? 짧게 될까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해서 1번. 위진남북조 시대가 시작되다 하고 여기 1번 쓰시면 되겠죠? 위진남북조 시대의 전개. 일단은 위진남북조, 남쪽과 북쪽 뭐 이렇게 복잡한 시대다.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죠. 중국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 이게 계속 반복이라 그랬죠. 근데 이 분열하는 시기에도 분명히 발전하고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무언가가 있다. 그거 덕분에 통일이 가능하고 또 통일됐다가 느슨해져서 또 다시 분열이 오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된다 했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중국사 배웠던 나라가 바로 한나라였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한나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중국사 배울 때 한은 우리가 가로로 놓는다 했죠? 그리고 상나라. 상나라가 유명했던 건 무슨 문자? 그렇죠. 갑골 문자가 유명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땅이 더 넓어졌죠? 무슨 나라? 그렇죠. 주나라. 넓어진 땅을 다스리려고 그렇죠. 봉건제. 봉건제는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진다. 위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동쪽으로 도망을 가죠. 무슨 주? 동주. 우리가 이 동주부터는 주나라가 꼴이 우스워졌죠.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오고 전쟁이 발생한다. 무슨 시대의 시작?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였죠? 그렇죠. 진나라의 시황제. 전국 7홍 중에 하나였었죠. 진나라의 시황제가 통일했다가 금방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그렇죠. 한나라였죠. 한나라 무제가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비단길을 열리고 그리고 한나라가 무제가 사망한 이후에 왕망이라는 외척이 나라를 바꿔버리죠. 그게 뭐 그렇죠. 신이었죠. 근데 신은 너무나 급진적인 과격한 개혁 때문에 결국에는 망한다. 다시 한으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한은 앞 전자 써서 전한이라고도 하고 뒤에 있는 한은 뒤후자 써서 먼한, 그죠? 후한이라고 한다까지 우리가 중국사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우는 무슨 시대가 온다? 그렇죠.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가 끝나면 수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리가 책에서 잠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봐보세요. 우리가 벌써 여러 번 배운 적이 있는 강이 있습니다. 무슨 강? 이렇게 되는 그죠? 황허강 있죠. 황허강. 우리가 황허강 중심으로 하는 약간 북쪽, 중국 내륙의 북쪽이고 중요한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느냐? 황허강의 북쪽이다 해서 화북. 중국은 우리 자기들의 화라고 표현합니다. 화. 근데 이 북에 있다 해서 화북 지방이라 그래요. 여기 위에를. 근데 밑에 보시면 유명한 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강? 뭔 강이 돼 있어요? 그죠? 창장강. 다른 말로는 다른 어떤 책 양쯔강이라는 표현도 쓰긴 해요. 근데 요즘은 양쯔강이라는 표현하지 않고 창장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창장강, 이 강의 남쪽이죠. 지금 강의 남쪽.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뭐라 부른다? 그렇죠. 강남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을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을 놓고 이렇게 나눠서 흔히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북쪽 황허강 중심으로 화북, 창장강 아래쪽 강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중국의 보통의 사람들은 중국 전통의 사람들은 황허강 근처에 살았었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왕조들 여기
지역만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일단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위쪽 황허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을 무슨 지방이라 부르죠? 그죠? 화북 지방이라 했죠? 한번 써볼게요. 화북. 화북 지방에서는 북쪽의 나라들,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 북조라 그럽니다. 그럼 지도를 한번 다시 책 한번 봐볼까요? 책이 짠, 여기 보시면 북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는 남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왕조, 남쪽에 있는 왕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무슨 나라예요?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무슨 시대? 삼국시대인데 가야도 있네요. 그죠? 나중에 가야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가야는 누구한테 다 정리해야 된다? 그죠? 신라에게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죠? 짠, 보시면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전부 별표하겠습니다. 별표. 여기 나라가 너무 많죠. 근데 이걸 외워야 하느냐? 전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뭘 알아야 되냐? 이걸 딱 보면, 이 나라의 순서를 딱 보면, 와, 이 시대가 위진남북조 시대구나.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한 나라가 망한 건 배웠습니다. 그죠? 한 나라가 멸망한 후 중국이 분열이 됐는데, 그게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위, 촉, 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불러? 그렇죠.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요 시대를 세 개의 나라에서 무슨 시대? 삼국시대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가 망한 이후에 세 개의 시대. 여러분이 잘 아는 삼국지 연의 들어보셨죠? 유비, 관우, 또 제갈량 나오고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죠. 전투도 많고,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그 뒤를 이 세 나라를 정리를 하느냐 보면은, 위를 이은 진이라는 나라. 근데 우리가 진시 황제의 진하고 한자어가 다릅니다. 제가 진나라 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한자어로 구별을 한다. 근데 그 진나라의 진시황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일단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이게 잠깐 통일을 했대요. 보시면 여기 지도에 나오죠. 위를 잇는 진나라가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진한테 먹히는 거죠. 이렇게 잠깐 통일을 하는데, 문제는 북쪽 지방에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북방민족이, 북방에서 유목활동하는 북방유목민족을 말하죠. 화북 지방을 차지하고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 북쪽 지역에 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하나, 둘, 셋, 위초고 세 개의 나라가 다투고 있다가 위나라의 뒤를 이은 진나라가 요거를 다 정리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화북 지역에 다른 유목민족이 쳐들어와서 화북 지역에 16개의 국가를 세우고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5호는 5개의 오랑캐, 5개의 이 다른 이민족을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얘기가 있죠? 봐보세요. 5호는 5개의 북방 유목민족을 가리키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만, 봐보세요. 5호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뭐 알죠, 여러분? 흉노 아시죠? 흉노는 여러 번 들어봤죠? 선비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선비. 5호 중에 선비, 흉노, 갈, 강, 저. 끝에 족을 붙이면 되죠.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5민족이 16개 국가, 16국은 이들과 한족이 화북지방에 세운 나라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 민족의 한족까지 해가지고 나라가 막 16개나 섰다 엎어졌다 하니까 대혼란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북쪽 화북지방에서 이렇게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엄청 세워졌다 엎어졌다 할 때 이 진나라는 그럼 뭐였냐? 진나라가 통일했었잖아요. 이 나라. 근데 그럼 이 나라는 어떻게 하겠냐? 이 나라는 살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어디로? 아래로, 강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동진이에요. 동진. 살짝 동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이거든요. 아래 보시면 약간 여기가 수도인데 원래 살던 곳에서 약간 아래로 내려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게요. 자, 아무튼 간에
동진으로 내려가 버리고 위에는 화북지방은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중요한 민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북위 보이신가요? 북위. 북위는 정말 중요하다. 북위의 별표 볼까요? 북위는 5개의 이민족 중에서도 누가 세웠냐? 꼭 써두세요. 선비족이 세웠습니다. 선비족의 국가가 북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선비족의 나라가 북이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북위가 지네들끼리 분열을 합니다. 그죠? 동과 서로 먼저 쪼개졌다가 동이 또 북주로 바뀌었다가 서는 또 북주로 바뀌었다가 막 이렇게 난리죠. 그러면 그런 사이에 남쪽은 뭐하냐? 남쪽의 동진도 이제 망하고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송, 제, 양, 진. 진이 또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무령왕릉 막 이렇게 백제 시대의 유물이나 뭐 이런 유적이나 유물 이런 거 나올 때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뭐 북조와 교류했다, 남북조와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한국사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삼국시대 기억해 두세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 우리나라는 뭐? 삼국시대. 물론 가야도 존재하는 시기가 겹칩니다만 나중에 가야는 신라로 정리가 되겠죠. 어디 봅시다. 자,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남북조라고 합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면 지워볼게요. 후한이 망하고 세 개의 나라가 있는 시기를 뭐라 한다? 요 시대는 삼국시대라고 부른다. 근데 이 삼국시대를 정리한 애가 누구다? 그렇죠. 진나라라는 거죠. 진나라가 정리를 했고 진나라는 다른 북방 이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동쪽 아래로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 버렸다 했죠. 그리고 비어있는 이 땅에는 5개의 이민족, 한족까지 해서 난리가 나서 16개의 국가가 섰다 엎어졌다 했는데 이걸 통일한 게 북이라는 나라고 북이는 어떤 민족? 선비족. 그리고 북이는 자기들끼리 막 쪼개진다 했죠. 그러면 아래는 동진이 계속 나라가 바뀌죠. 송제, 양진으로 바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3개의 나라가 있는 시대는 삼국시대라고 부르고 북쪽하고 남쪽이 경쟁하는 이 시기 북쪽 그리고 남쪽 이 경쟁하는 시기는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남북조 시대. 따라오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위, 진, 진은 또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남, 북조 시대입니다. 이해했을까요? 위진, 남북조 시대. 시대명입니다. 한마디로 더 크게 설명을 하자면, 더 굵직하게 설명을 하자면 후한이 망한 것부터 수나라가 이 혼란을 통일하기 전까지 여기를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 불러요?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거는 시대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나라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후한이 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난리가 난 시대. 우리가 뭐라 부른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 부른다. 기억을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쪽은 북조 위에 있는 것은 화북이라고 불렀죠. 화북지방. 즉 화이어, 황허강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화북지방. 그리고 아래쪽 남조의 경우에는 남쪽 창장강 아래, 강 아래에서 무슨 지방? 즉 강남지방 이라고 불렀다. 자, 정리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우리 다시 본문 한번 볼게요. 여기 좀 내용이 어렵죠? 자, 정리합니다. 자, 후한 멸망 아까 했죠? 위초고 세 나라 했죠? 진이 잠깐 통일했는데 다투고 혼란스럽고 그 사이에 이민족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56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진나라는 이 진나라죠. 이 진은 내려가서 동진으로 바뀌게 되죠. 자, 보시면 화북지방은 이거 중요하다 했죠?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하고
선비족이 세운 북이 5호 중의 선비족이에요. 그리고 창장강 이남, 즉 강남은 동진을 뒤로 이어서 여러 한족 국가가 세워집니다. 즉 여기 강남 쪽 내려간 이 나라는 중국 전통의 한족들의 땅이 된 거죠. 아래로 내려간 거죠. 자, 이처럼 한이 멸망한 이후에, 자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그죠? 한이 멸망한 이후에부터 수가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무슨 시대라고 부른다? 그렇죠.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시대명. 그러면 이 어려운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북 지방을 차지한 나라를 북쪽에 있는 왕조라 해서 뭐라 부르죠? 북조라 부르죠. 그런데 이 북조를 통일한 애가 북위였죠. 북위는 누구의 나라? 선비족의 나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북위 선비족은 사실 이제 중국 한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 애들인데 자신들의 문화하고 중국의 문화, 즉 한족의 문화를 잘 섞어줍니다. 융합하는 정책을 펴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써봅니다. 북방, 북쪽 지방. 북쪽 지방 문화에다가 중국 사람들, 한족이라 하는 것은 중국 한나라 한자입니다. 중국 한족 문화를 섞어준 거예요. 합체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그 황제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북위의 효문제랍니다. 북위의 효문제. 쟤는 황제제예요. 북위의 효문제라는 황제는 한족의 문화를 굉장히 동경하고 한족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아주 키우고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정책이라 하냐? 한족처럼 되고파, 될화입니다. 될화, 한화 정책이랍니다. 한화 정책. 한화 정책. 중요합니다, 여러분. 봐봐. 북위는 선비족의 나라다. 이것도 잘 보시라 했죠? 그리고 북위는 기본적으로 북방민족하고 한족의 문화를 합치는 걸 좋아했다. 특히 누구? 효문제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한족처럼 될화 이렇게 하려고 했다. 무슨 정책? 한화 정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남쪽으로 내려간 애들이 있었죠. 창장강 남쪽. 무슨 지방? 강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강남 지방. 강남 지방에는 우리가 남쪽 왕조라 해서 뭐라 부르죠? 남조라고 부릅니다. 남조.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중국 화북, 즉 황허강 근처에 살던 중국인들. 먼저 한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죠. 살려고.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창장강 아래, 지금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한 땅이 사실 그쪽이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사실 황허강 유역이 먼저 발전한 이유는 그쪽 지역이 당연히 땅이 좋고 농사가 더 수월했기 때문이고, 아래쪽 강남 지방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농사 기술을 도입하기가, 쓰기가. 그래서 사실 내려와서 엄청 고생을 하죠. 근데 한족의 뛰어난 기술로 그걸 다 극복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쪽이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튼 간에 한족이 이주를 하게 돼서 이 남쪽 지방이 예전에는 경제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한족이 불굴의 의지와 기술력으로 여기를 싹 개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가 돈이 많아집니다. 경제가 성장합니다. 오히려 남쪽 지방이 나중에는 경제력이 더 우수하게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이제 부자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아주 활발하게 교류합니다. 우리나라 써볼게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무슨 시대? 그렇죠. 삼국시대. 물론 가야도 있었었다. 일단은 1번인데 여기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도도 그렇습니다만 이 표 자체가 굉장히 사람을 공포에 질리게 하죠. 근데 일단 표는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가 없이 대신 이걸 알아라. 후한이 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이걸 퉁쳐서 무슨 시대라 부른다?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그리고 위진 남북조 시대에
중국 한족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5호, 즉 이민족한테 밀려서 아래로 살려고 내려갔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 지방을 내려가서 오히려 한족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강남 지방이 겁나 잘 산다. 경제력이 좋아지더라.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뭐다? 그렇지, 삼국시대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도 좀 중요합니다.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봐봐. 북위는 북방민족과 한족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한족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자, 아까 배운 사람이죠. 누구? 그렇죠. 효문제. 북위의 황제 누구? 효문제입니다. 효문제는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하고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씨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화융합에 노력을 해요. 막 결혼을 시킨다거나 말을 아예 못하게 합니다. 선비족 말을 아예 못하게 한다거나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보시면 남조 지역이나 이야기가 나오네요. 남조에서는 화북지방에서 이주해온 한족이 앞선 농업 기술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 땅이 개발이 돼버려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됩니다. 경제가 발전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부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진 남북조 시대는 북방 민족의 문화하고 중국 한족의 문화가 플러스 융합 섞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자, 여기 한 페이지지만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자, 넘겨볼게요. 자,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만 보세요. 왕조가 자주 교체돼서 혼란스러웠대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좋은 게 있었다 했죠. 사회 문화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제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 A급이에요. 별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전체 별표. 구품중정제. 별표해 주세요. 구품중정제는 딱 느낌이 오죠. 몇 개의 품으로 나눈다? 그렇죠. 9개로 나눈다. 9개의 단계, 9개의 등급으로 나누는데 일단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중정관이라고 하는 관리입니다. 근데 이 중정관이 자신의 지역의 사람을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한다. 즉 중정관이라는 관리가 추천하는데 그 단계가 그 등급이 9등급이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구품중정제입니다. 구품중정제. 여기 보시면 중정관이죠. 중정관 또 구품중정제죠.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제도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잠깐 봐볼까요? 이제 사실은 관직을 차지할 때 왕의 외가 쪽 친척 그리고 환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자리를 해먹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방에서 조금 인정을 받는 애를 쓰게 되는데 자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얘기죠.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추천으로 관리를 선발한대요. 그게 무슨 제 방금 말한 구품중정제래요. 그 결과 여기에 별표 볼까요? 별표. 너무 중요합니다. 그 결과 대체 그럼 어떻게 됐냐? 지방에서 보세요. 여기 지방이라는 표현 있죠? 어떤 지방에 가서 중정관이 그 지방 출신이에요. 그 지방에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을 추천하겠습니까? 아니면 좀 잘나가고 힘있고 그런 사람 집안에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까? 그죠? 집안에서 그 지역에서 좀 하는 집안, 좀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력도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추천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지방의 중정관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추천하느냐? 생판 모르는 남이 아니라 이왕이면 나랑 그렇죠. 나랑 관계가 있는 뭐 내 아들이라든지 뭐 내 자손이라든지 내 친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계속 추천을 통해서 되물림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보시면 그 결과 별표 보세요. 지방의 호족이 지금 추천을 받았으니까 관리가 일단 되죠. 중앙의 관리로 진출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혼자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계속
대대로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문벌귀족, 우리 집안은 대대로 대를 이어서 귀한 집안이야. 이게 문벌귀족의 뜻입니다. 그래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뭘 또 열심히 하느냐,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세력을 계속 자기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이어가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 하고 있죠.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에서는 관리를 뽑을 때 9개의 품으로 중정관이 추천을 했다. 자, 별표 뭐라고? 구품 중정제. 구품 중정제의 결과가 뭐다? 여기 별표해 주세요. 중요합니다. 지방의 호족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고 대대로 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다. 여기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우리 2번 해가지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와 문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나라가 난리죠. 그러면 일단 써볼게요. 왕조가 자주 교체돼서 너무 혼란스럽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거고, 자 그리고 이때 관리를 뽑는 제도 뭐다? 중요해요. 구품 중정관이 같다 해서 중정제라고 합니다. 구품 중정제, 제도제. 하지만 그 결과 너무 중요하다 했죠. 결과에 별표해 주세요. 결과 한번 써볼까요? 원래 이제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호족이라 그랬죠. 한 나라도 호족이 중요하다 했었어요. 그죠? 즉 지방의 호족이 한나라 때도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 관리로 자꾸 이제 올라가잖아요. 똑같아요. 구품 중정제는 정식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관리가 되고 중앙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써볼게요. 지방의 호족이 중앙, 그러니까 서울 수도 중앙의 관리로 진출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중앙에 관리로 진출했는데 자기 혼자 하고 물러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중요해요. 여기서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을 끌어주는 거죠. 대대로 그 집안 사람들이 관직을 독차지하면서,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무슨 표현? 너무 중요해요.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주 귀한 집안이야. 문벌 귀족으로 성장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한국사 할 때 고려 부분에서도 아주 비슷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잘 봐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별표해 두세요. 구품 중정제 결과 전부 다 별표. 지금 우리 무슨 시대 하고 있죠? 위진남북조 시대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여기 전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자, 책에 다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진남북조 시대는 사회가 불안하다. 그죠? 전쟁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배운 거 있죠? 한나라 시대에 무슨 길? 그렇지. 비단길 타고 들어온 종교 뭐라고? 그렇죠. 불교죠. 이때 이제 엄청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미 한나라 때 들어온 이후에요. 근데 위진남북조 시대는 왜 더 발전했느냐? 왕실이 굉장히 이뻐합니다. 불교를. 근데 이제 불교의 교리나 어려운 이 심오한 철학적인 부분은 사실 잘 몰라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뭐가 중요했냐? 여기 보시면 어디 갔죠? 여기 보시면 사실은
부처의 영험함, 뭐 약간 주술적인 거, 신비하고 약간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자신의 얼굴을 부처의 얼굴하고 똑같이 표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처의 이미지에 자기의 이미지를 덧붙여서 본인의 이미지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꿈꾸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 책 이 부분도 나오죠.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도가 사상 있죠. 우리 춘추 전국 때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한 노자와 장자의 사상으로 노장 사상 기억나시죠? 노자와 장자 사상에서 뭐라 했죠? 노장이라 했죠? 노장 사상. 보시면 인위적인 거, 사람이 손대는 게 사람으로 뭔가 사람이 실제로 뭔가 해서 되게 하는 게 인위죠. 인위적인 것은 부정,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 불로장생,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이걸 추구한 거, 막 신선 나오고 했던 게 도가죠. 그래서 도가 사상과 민간 사상이 결합해서 우리가 아는 도교, 종교적인 스타일, 도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도교.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남조 스타일이 특별히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조의 경우에는 어떤 민족이 내려왔다 했죠? 원래는 화북 지역에 살던 한족이 화북 지역을 한마디로 이민족, 무시하던 자기들이 깔보고 무시했던 중국 북쪽에 있던 북방 유목민족한테 지금 뺏기고 화북을 뺏기고 아래로 도망가서 강남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렇게 했던 남쪽 왕조를 우리가 남조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현실, 우리가 이렇게 도망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말이야. 이런 현실을 남조 애들이 바로 그냥 선뜻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을 좀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꿈일 거야. 이럴 리 없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현재 나의 정치적인 것,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나대로 나만의 것. 여기 보시면 남조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죠? 청담 사상이랍니다. 청담. 그리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게 귀족 문화가 아주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석굴사원이라 해가지고 굴을 파는 거예요. 이제 돌로 된 돌산 같은 걸 파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도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이 불상 만들어지는 거에 큰 영향을 미친 양식이 있어요. 우리 이미 배운 거 있었죠. 마우리아 다음 뭐였지? 쿠시안이었죠. 쿠시안은 무슨 양식이 있었죠? 그죠? 간다라. 간다라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대한 석불 불상을 만들고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벗어나서 또 일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다라 양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거 중요하다 했어요. 별표 했죠? 여기 전부 다 별표. 넘어갈게요. 자, 뭐가 유행했다? 그렇죠. 불교하고 도교가 아주 유행을 했다. 그리고 특별히 남조의 경우에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나의 개인의 그냥 내 속 편하게 살겠다. 무슨 사상? 저 청담 사상. 이 청담이란 말은 청아하다, 그리고 뭐 깨끗하다, 청아하다, 맑다, 그리고 담은 이제 얘기하다, 담소 나누다, 뭐 토론하다, 말하다 할 때 그 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인정하기 힘든 현실적인 이야기는 버리고 나는 그냥 좋은 거, 뭐 자연을 논하고, 뭐 시 읽고 막 이렇게 살겠다. 나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연 속에서 그냥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연 속에서 그냥 편안을 추구하는 겁니다. 나 그냥 속 편하게 살래. 그리고 개인의 사실 이 당시에 이제 직접 뭐 본인이 스스로 해서 이 상황을 완전 뒤집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종교나 사상, 철학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잠깐 한번 같이 봐볼까요? 자,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뭐라 했죠? 후한이 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까지 전부 다 통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시대? 그렇죠. 위진 남북조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기억하시죠? 자, 가에 들어갈 국가가 뭘까요? 지금 위진 남북조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데 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가 여기 있네요. 그럼 가는 무슨 나라죠? 북조를 통일했던 나라. 그렇죠. 여기는 바로 가는 북위를 말하겠죠. 북위는 무슨 조? 그렇죠. 선비조. 자, 그러면 이 나라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뭘까요? 기억하시나요? 한, 중국 애들 퇴화, 중국처럼 되려는 정책. 무슨 정책? 한화 정책이죠. 한화 정책. 특히나 효문제라는 사람이 한화 정책에 관심이 있었다. 넘어갈게요. 가에 들어갈 왕조. 가의 영역 어디죠? 남쪽이네요. 남조를 뜻하네요. 남쪽에 있는 왕조에, 그죠? 책에 있는 지도가 그대로 활용이 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남조. 자, 그러면 남조에 대한 설명 찾아보세요. 옳은 거. 일단 답은 뭔가요? 그죠? 강남, 창장강 아래 남쪽, 즉 강남 지방. 예전에는 농사짓기 적절하지 않았지만 한족이 가서 개발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오히려 경제력이 더 좋아졌다. 기억하시죠? 자, 다음 작품이 만드는 시대. 여러분 책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도연명의 사람 이름이에요. 도연명은 귀거래사. 자, 보시면 짠, 여기 있습니다. 왠지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고향으로 회귀한다, 돌아간다. 그런 심정을 담고 있고 대표적으로 남조의 성향을 보입니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답이 뭘까요? 짠, 책에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왕희지의 글씨가 유명하다. 이런 부분 있죠? 답은 그죠? 여기 있죠? 왕희지의 글씨를 감상하는 귀족. 3번입니다. 자, 각 지방의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재능과 인품 등에 따라 등급을 몇 등급으로 9개로 그래서 추천을 한다. 근데 자기가 혼자 추천한 애가 계속 자기 집안애를 추천한다. 대대로 해먹는다. 기억, 아니 가에 들어갈 제도가 뭐죠? 가에 뭐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써볼게요. 구품 중정제. 자, 이거 무슨 시대죠? 오늘 한 위진 남북조 시대죠. 자, 가에 들어갈 제도, 즉 구품 중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세요. 자, 답은 보세요. 무슨 시대? 그죠? 위진 남북조 시대. 이건 맞죠? 위진 남북조 시대 실시됐고 지방에서 힘께 나서는 호족이 이 제도로 중앙관리에 더 진출이 가능했다. 맞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된 게 문벌 귀족이었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기억, 니은. 자, 구품 중정제를 실시한 결과 형성이 된 지배층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대대로 추천을 해서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귀한 집안이야. 이걸 뭐라고? 문벌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다 했죠. 그래서 5번입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였죠. 양이 적은 것 같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